디지털 오디오 가이드북 7번째 시간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DAC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디지털 코드는 사람이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디지털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디지털 프로세싱은 아날로그에 비해서 심플하고 프로세싱 과정에서 열화가 적고 아날로그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이렇게 디지털로 만드는 방식을 예전부터 여러가지 방식을 썼는데, 예전에 한 20년 전에 디지털 프로세싱을 DDD라고 해서 소스 녹음도 디지털, 믹스도 디지털, 마스터링도 디지털 이렇게 해서 DDD 처리를 했다고 해서 풀 디지털 프로세싱이라고 하던 걸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모든 디지털 프로세싱이 혼용 프로세싱을 따르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프로세싱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용. 중간 과정에 DAC를 해서 아날로그 프로세싱을 하고 다시 ADC 하는 이런 과정들로 믹스라고 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플러그인으로 되어 있는 컴프보다 아날로그 리얼 컴프가 음질적으로 더 좋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디지털이라고 하는 건 디지털 코드이고요. 코드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야 하는 게 DAC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드는 과정, 장비, 방식 이런 걸 DAC라고 한다.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라고 한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신호로 만드는 과정, 방식, 장비를 DAC,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라고 한다. 디지털 신호인 수치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인 어쿠스틱으로 만드는 장비, 방식 이런 것들을 DAC라고 해요. 그래서 변환된 신호를 스피커가 연결된 파워앰프 연결시키면 스피커에서 아날로그 어쿠스틱 소리가 나게 되죠. 이 DAC의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ADC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방식으로 DAC를 하는데, 저항이 나열된 회로, 저항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항이 쭉 나열되어 있는 회로가 있어요. 이 회로에다가 한 비트마다 전압을 할당해요. 이 저항마다 하나의 비트를 할당해서 합계 전압으로 신호의 크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비트가 하이 비트, 적은 비트만 사용한 건 전압이 낮게 되고요. 높은 비트를 사용한 건, 상위 비트를 사용한 거는 전압이 높게 돼서 신호의 음량을 구분하는 방식이 되고요. 여기에 비트가 할당되면 여기 단차가 있는 샘플 이런 것처럼 단차가 있는 신호들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DAC를 통과한 디지털 신호는 어때요? 양자와 에러가 있는 신호. 이 양자와 에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단차가 수평이 계단 신호가 있잖아요. 이런 계단 신호. 이 계단 신호들이 다 양자와 에러가 있는 신호예요. 이 양자와 에러가 표현된 신호인데, 이 양자와 에러는 어떤 거다? 고주파 노이즈예요. 고주파 노이즈. 이 고주파 노이즈는 원래 있지 않은 신호가 됩니다. 원래 있는 신호는 뭐예요? 여기 지금 빨간색처럼 이렇게 유선형의 신호가 되어져야 하는데, DAC를 통과하면 이렇게 단차가 있는 신호가 되어진다. 이 단차가 있는 신호가 되어져서 단차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단차를 표시하는 성분은 고주파 노이즈예요. 고주파 노이즈. 이 고주파 노이즈이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의 노이즈이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려면 로우 패스 필터, LF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 로우 패스 필터. 노이즈 제거를 하는데, 노이즈를 제거하면 단차가 없어진 부드러운 신호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로우 패스 필터의 차단 주파수는 우리가 샘플 레이트 48,000Hz일 때, 48kHz일 때 차단 주파수는 그의 절반인 24kHz를 쓴다.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단차가, 노이즈가 있는 신호가 이 빨간색처럼 부드러운 신호가 필터링이 돼서 나오게 된다. 여기에 쓰는 로우 패스 필터는 무슨 필터라고 하냐면 스무징 필터라고 합니다. 스무징 필터.
양자와 에러에 관련된 디지털적인 단차가 없어지고 부드러운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 때 쓰는 게 뭐? 스무징 필터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 필터를 처리하기 전에 단차와 단차 사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오버샘플링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오버샘플링 들어봤죠?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에서도 오버샘플링이 있었어요. 오버샘플링. DAC에서도 오버샘플링이 있다. 이 오버샘플링은 샘플 신호와 신호 사이에 추가 샘플을 삽입하는 방법이에요. 샘플 간의 단차를 이용해서 단차와 단차 사이에 중간값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단차를 작게 만들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계단 하나, 두 번째 계단인데 뭐 표시가 되면 이런 표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표시가 되어지거나 또는 이런 표시가 되어지거나. 그러면 요 단차와 요 단차 사이를 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단차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해서 직선 사이에다 임의의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을 하는 게 오버샘플링의 DAC에서 신호 간의 차이를 작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신호의 패턴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방법을 보관법이라고 하는데 보관법은 영어의 interpolation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거고요. 이웃한 두 점 사이에 1차선으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DAC의 오버샘플링은 인터폴레이션이다. 보관을 한다. 임의의 값을 집어넣는다. 단차와 단차 사이에 임의의 값을 마구 집어넣어서 만드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DAC에서 오버샘플링은 샘플 레이트의 정수배로 오버샘플링을 한다. 물론 뭐 ADC일 때도 정수배로 샘플링을 했죠. 예를 들면 샘플 레이트가 48,000일 때 8배 오버샘플링을 하면 샘플 레이트는 굉장히 높아지죠. 한 개의 샘플을 8개의 샘플로 만들어 버려요. 그냥 만듭니다. 어떤 계산에 의해서 넣는 게 아니라 보관법이라고 하는 건 점과 점 사이를 유선으로 걷고요. 그 유선 위에다가 임의의 값을 마구 집어넣는 거예요. 단차가 작은 부드러운 신호를 만들어요. 그래서 오버샘플링 하기 전보다 오버샘플링 한 후에 더 단차가 적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신호가 되죠. 근데 오버샘플링은 해도 단차는 존재하게 되고요. 이 단차는 결국 고주파 노이즈예요. 고주파 노이즈는 뭘로 해결해? 스무징 필터로 해결해요. 스무징 필터로. 우리가 듣는 아날로그 신호는 어떤 신호냐면 오버샘플링 한 후에 스무징 필터로 처리한 소리 신호예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할 때 안티 엘리어싱 기억나나요? 안티 엘리어싱 전에 오버샘플링 하는 경우는 아날로그 신호를 효과적으로 디지털하기 위한 걸로 오버샘플링을 했어요. DAC의 스무징 필터 전에 오버샘플링은 무엇을 해요? 디지털 신호를 효과적으로 아날로그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오버샘플링의 보관이라고 하는 게 보관법이라고 하는 게 점과 점 사이에 임의의 값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계산된 값이 아니야.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원래 신호에 없는 샘플을 삽입하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원래 아날로그 신호에 없던 신호가 DAC 후에 생긴다 라는 것.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만들었다가 다시 아날로그로 만들면 이 아날로그와 이 아날로그는 어떻다?
같은 것이 아니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만들었다가 다시 아날로그를 만들었을 때 이 아날로그와 이 아날로그는 같은 것이 아니고요. 뭐예요? 비슷한 것. 비슷한 것, 비슷한 것. 절대로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디더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신호 중에 작은 입력 신호가 있어요. 작은 입력 신호의 해상도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가 작은 신호는 페이드아웃 할 때 해상도 같은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아주 적은 비트만 사용하게 되죠. 이 적은 비트만 사용한 신호,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주 작은 신호는 해상도가 나빠지고요. 양자 에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고주파 배음이 생기거나 엘리어싱이 생기거나 뭐 노이즈, 디지털 노이즈 틱틱 톡 크 하는 이런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디더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더링은 디더 노이즈, 디더라고 하는 노이즈를 낮은 해상도의 디지털 신호에 더해서 전체적인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고요. 잘못 사용하면 노이즈가 증가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2에서 3비트, 2에서 3비트니까 6 곱하기 12dB에서 18dB 정도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12dB에서 18dB 정도의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디더 노이즈는 사람이 듣기 어려운, 디더 노이즈를 사람이 듣기 어려운 주파수로 밀어내서 디더 노이즈를 안 들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의 귀 모양을 보면 이 귀 모양, 어린아이의 귀 모양을 표시해 놨는데 이 중음역을 잘 듣게 만들어 놨습니다. 잘못 듣는 고음역으로 노이즈 쉐이핑으로 밀어내 버리는 거죠. 노이즈 양을 줄이는 방법이 디더링의 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디더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1장의 디지털 신호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신호 만들기는 아날로그 연속되는 오디오 신호를 AD 컨버터로 해서 디지털을 만들었다가 디지털 신호를 다시 DA 컨버터로 해서 다시 아날로그 신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중에 AD 컨버터는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펄스는 샘플을 만드는 거고요. 코드는 양자화하는 방법이다. 펄스는 샘플을 만드는 거고 코드는 양자화하는 모듈레이션 방법을 사용한 거다. 그래서 샘플레이트는 샘플을 만들 때 엘리어싱이 생긴다. 샘플레이트의 절반보다 높은 주파수를 무리하게 변환할 때 생기는 게 엘리어싱이에요. 엘리어싱은 높은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 행세를 합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밴드 리미트를 해요. 밴드 리미트를 하는데 밴드 리미트는 가청 주파수, 상한 주파수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주파수를 그대로 남기고 그 이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 리미트는 아날로그 신호의 최대 허용 주파수를 결정하는 요소다 라는 겁니다. 밴드 리미트를 제대로 하려면 전용 필터를 쓰는데 이 전용 필터가 안티 엘리어싱 필터다. 엘리어싱을 막기 위한 필터. 근데 보다 효과적으로 엘리어싱을 막는 방법은 뭐예요? AD 오버샘플링. AD 컨버터의 샘플 레이트보다 높은 샘플 레이트를 사용해서 디지털 영역에서 밴드 리미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안티 엘리어싱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엘리어싱을 막기 위한, 그래서 오버샘플링을 한다. 이렇게 해서 샘플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양자화를 하죠. 샘플 신호를 나누는데 양자화 비트수는 샘플되어져 있는 신호를 몇 단계로 나눌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비트가 높을수록 에러가 줄어들어요. 어떤 에러? 양자화 에러. 양자화 에러는 양자화할 때 단차와 단차 사이의 오차를 얘기하고요. 이 양자화 비트수에 따라서 단차의 최대 신호대 잡음비는 6dB다. 6dB.
그리고 양자와 비트 수에 따라서 다이나믹 렌지가 결정돼요. 최대 다이나믹 렌지 결정 요소 높은 비트 수는 높은 다이나믹 렌지를 만든다. 그래서 16비트는 96dB, 24비트는 144dB의 다이나믹 렌지를 갖죠. 높은 비트 레인지는 높은 다이나믹 렌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디지털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세싱을 해요. 프로세싱하면 연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가 무슨 에러냐면 개수화 에러라고 하는 건데, 이 개수화 에러 또는 프로세싱 에러 2장 설명할 때 얘기를 할 거고요. 이 개수화 에러는 DSP의 비트 수를 높일수록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아날로그로 디지털을 만들어서 디지털 프로세싱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개수화 에러 또는 프로세싱 에러라고 하는 건데, 프로세싱 에러에 대해서 2장 설명할 때 할 거다. 자, 이렇게 프로세싱 한 후에 다시 뭘 해요? DA 컨버터를 하죠. 디지털 신호를 프로세싱하고 아날로그 듣기 위해서 DA 컨버터를 하는데, DA 컨버터에서 단차가 생기죠. 단차가 생기는 걸 줄이기 위해서 DA 오버샘플링이라고 하는 거래요. 근사값 삽입하는 방법, 보관법, 인터폴레이션 방법으로 샘플을 강제로 삽입을 하죠. 강제로 삽입하니까, 강제로 삽입한다는 건 어떤 거에 계산된 값이 넣는 게 아니라 임의의 값을 넣어요. 우리 임의의 값을 넣어서 스무징 필터를 더 쳐요. 최소한의 단차도 삭제하기 위해서 스무징 필터를 사용해서 고주파 영역을 지워 원래 남은 아날로그 신호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무징 필터를 하고 나면 아날로그 오디오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이 아날로그 신호와 이 A라고 하는 아날로그 신호와 이 A-라고 하는 아날로그 신호는 A와 A- 아날로그 신호는 같은 신호가 아니다. 비슷한 신호다. 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들면서 밴드 리미트도 하고요, 오버샘플링도 하고요, 스무징 필터 뭐 이런 것들 다 처리하면서 원래 아날로그 신호하고 다른 신호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청감상으로 듣기에는 조금 더 정밀하게 들리는, 조금 더 날카롭게 들리는, 더 정확하게 들리는 아날로그 신호처럼 들리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원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만들었다가 다시 아날로그로 만들면 그냥 이전의 아날로그 신호와 나중에 아날로그 신호는 같은 신호가 아니다. 어떤 신호다? 비슷한 신호다. 마치 무엇한 것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압축했다가 다시 아날로그로 만든 거랑 동일해요. 한번 압축을 해버리면 원래 소리가 없어지죠. 이거와 동일한 현상을 만들어줍니다. 책 뒤에 이 부분 파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책에 그 형광펜 같은 걸로 이렇게 그어가면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습하시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1장은 이렇게 맞추는데요. 여러분들 그 1장 공부한 거에 새로 나온 단어나 처음 보는 말들이 있습니다. 친숙해져야 여러분 것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만큼 여러분들의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강의가 쉽거나 초보자의 강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이 강의를 충실하게 들었을 끝 무렵에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